이렇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기술력과 인류 사이의 투쟁이 바로 우리 옆에 와 있지만 우리의 무기력한 패배만이 예상될 뿐입니다. 그런데 당분간은 기계가 일방적으로 많은 일자리를 선점해 나갈 것 같지는 않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기계에게는 선거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경제적 효율성에만 집중해서 기존의 일자리를 없애기는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정치적 결정과 문화적 전통이 기술적인 발전 못지않게 상황 전개에 영향을 줄 것이라 말합니다. 그런 만큼 예를 들어 자율주행 차가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안전하고 저렴하다고 해도 정치인들과 일반 소비자들은 전면적으로 자율주행 차가 장악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서양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에 대한 거부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 기술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편적인 인간의 의식을 증진하는 데에는 너무 적은 투자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기술을 다루고 통제해야 하는 인간 전체의 의식 증진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미래의 기술력은 특정 부유층이 독점하게 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더불어 생명공학 기술과 접목된 정보 기술은 특정 계층만의 진화를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그 결과 호모사피엔스를 넘어서는 슈퍼 후먼 계층이 등장하고 기존의 호모사피엔스는 쓸모없는 하위 계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위 계층으로 전락한 호모사피엔스는 경제적 중요성과 정치적 힘을 상실하게 되고 이들을 위해서 국가가 투자를 해야 하는 동기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방어하기 위해 저자가 제시하는 대안은 데이터 소유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21세기에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자산인데 이러한 데이터가 소규모의 특정 세력에게만 집중되면 대다수의 호모사피엔스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데이터 소유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의 사회 정치적 시스템 자체가 붕괴할 수도 있을 것이라 전망합니다. 다행히 세계는 온라인을 통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권과 종교, 민족, 문화 등이 달라도 충분히 공통의 문제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특히나 미래의 문제는 단지 특정 국가나 특정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에 인류는 지역적 충성심을 지구 공동체에 대한 실질적인 의무감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이 책에서는 도덕에 대해서 각 민족과 국가별 종교별로 상이한 상대적 기준이 아니라 보편적 기준을 말합니다. 즉, 도덕이라는 것은 신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줄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의 명령이라는 것은 민족의 전통적 도덕률 또는 각 국가가 문화적 특성에 맞게 만든 도덕률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덕은 고통에만 집중하면 간단하게 비도덕적인 것과 구분이 가능함을 저자는 보여줍니다. 이는 어떤 특정 행동이 어떻게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낳는지 이해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행동을 멀리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도덕에 대한 새로운 가치 정립과 함께 교육에 대해서도 지적합니다. 향후 교사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의 차이를 식별하는 능력, 수많은 조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정보를 조합해서 나름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각 개인별로 변화에 대처하고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데에 거부감을 줄이고 낯선 상황이나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정신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야 함을 저자는 역설하고 있습니다.
결국 향후 불확정적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일반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작은 대안은 바로 고정관념이나 기존의 관습에 묶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더 큰 틀에서 지금의 모습을 조망하고 언제든 변화의 흐름에서 물타기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와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국가가 해줄 수도 없고 특정 집단이 해줄 수도 없으며 특정 학자들이 해줄 수도 없습니다. 각 개인 스스로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발 하라리는 욕망에 큰 의미를 두고 그 욕망이 시작되는 자아를 하나의 강력한 실체로 인식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아는 정신의 복잡한 메커니즘이 지속적으로 만들고 업데이트한 허구적 존재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미 사람의 감정 발현과 정신적 활동마저도 알고리즘의 틀에서 이해할 수 있음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는 일단 고통을 관찰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라고 말합니다. 최첨단의 기술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명상을 들먹이는 게 황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 명상의 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진지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무엇이 허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명상만 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명상을 통해서 자신의 정신 패턴을 명확하게 이해하면서 고통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변하는 시대적 흐름에서 물타기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개인이 시대적 변화를 주도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또한 미래를 명확하게 예측하면서 오늘의 선택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언제나 불확정적 상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우리 조상들이 직면했던 변화에 비해서 더 큰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들이 느꼈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지금의 우리가 갖는 불안감의 강도는 비슷할 것입니다. 따라서 내일에 대한 큰 두려움 때문에 오늘의 삶이 짓눌린다면 그게 바로 가장 큰 불행일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의 멸망을 알아도 때로는 오늘의 사과나무를 심는 긍정적 마음가짐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희망합니다.